주말 저녁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는 KBS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지난 회 신라주조 독고타기 해임되는 충격적 엔딩으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 그의 행보와 시청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광숙과 동석의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이는 저의 개인적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48회에서 드디어 빌런 독고탁은 신라주조 회장에서 해임되며 그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9회 그리고 다가올 결말에서는 그의 몰락이 곧 용서와 화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장미애가 주주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라주조 이사회는 독고탁 해임안을 가결시켰죠. 이후 독고탁은 그간 자신이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독수리 술도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휩싸일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젊은 시절 술도가의 돈을 빼돌린 과거까지 소환되며 횡령죄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추가되겠죠. 한마디로 그는 사기, 업무방해, 횡령의 복합 혐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듯합니다. 한편 동석은 광숙에게 어떻게 프로포즈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비서진들이 그의 즐거운 고민을 엿듣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동석은 광숙을 위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성대하게 프로포즈하고 싶어 하지만 광숙은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하고 싶다는 의견이라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광숙의 뜻대로 될 걸로 보입니다. 드라마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담보다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택할 테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가족들을 모시고 호텔 리셉션 홀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광숙은 동석의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독수리 술도가에 꾸준히 출퇴근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술도가가 번성하며 엄마 주실은 딸 광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오지랖 넓은 딸하고 사느라 힘들었지. 광숙의 따뜻한 말에 주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고자동에게 달려갑니다. 미스터고, 나 이제 골든캐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우리 함께 가자. 고자동은 처음엔 술도가 일이 많아 남겠다고 했지만 결국 후에 광숙과 가족들이 지지를 받으며 두 사람은 함께 골든캐슬로 돌아가고 고자동도 역시 광숙처럼 출퇴근하게 될 듯 보입니다. 한편 신라주조 주주종위에서 장미의 기권으로 해임된 독고탁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포대교 아래로 걸어갑니다. 독고탁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장미애마저 자신을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뜨렸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연신 전화벨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조경을 하던 사람이 독고탁 옆에서 울려대는 핸드폰을 발견하고 대신 전화를 받습니다. 이 핸드폰 주인이 쓰러져 있어서 대신 받았어요. 범수가 묻습니다. 거기 어딘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범수는 전날 아빠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세리의 전화를 받고 세리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상황을 몰라 잠든 강수를 깨워 함께 마포대교 아래로 갔고 거기엔 술병 여러 개가 널브러진 채 쓰러져 있는 독고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깨워봤지만 술에 만취한 독고탁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참 후에 독고탁은 깨어났고 연락을 받은 세리와 장미애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다른 이상 증세는 없으니 링거를 다 맞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독고탁과 장미애만 남자 독고탁은 그제야 울며 장미애에게 묻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장미애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혼하려 했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자수하면 난 이혼하지 않을 거야. 이번 일을 통해 독고탁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독고탁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장미애에게 고백했습니다.
어젯밤 많이 생각해 봤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이랑 셀이더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독수리 술도가에 사과할게. 그리고 내 지분과 당신 지분을 독수리 술도가에 가져다 주자. 우리가 처음에 빌렸던 거니까 갚아야지. 난 내일 경찰에 가서 자수할 테니까 서류는 내 거랑 같이 당신이 갖다 줘. 장미는 독구탁에게 따뜻하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 일 끝나고 셀이 결혼시키고 나면 경주로 내려가요. 당신 은퇴하면 가고 싶다고 했잖아. 나 감옥 가면 기다려줄 거야? 장미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독구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강수랑 범수 불러서 같이 저녁 함께 하고 나 내일 아침에 경찰에 갈게. 장미는 흔쾌히 수락하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범수와 강수가 집으로 들어섰고 두 사람은 독구탁과 어색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그 어색함을 녹여준 건 바로 우리의 귀염둥이 한이였습니다. 독구탁은 한이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우리 셀이 어릴 때 모습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냐며 감탄했습니다. 독구탁은 두 사람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셀이와 셀이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셀이는 나가는 아빠를 꼭 껴안으며 말합니다. 난 언제나처럼 아빠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아빠.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형제들과 광숙은 독구탁이 사죄했고 이전에 가져간 것까지 모두 돌려줬으니 용서해 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수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회의하지 말고 회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좀 듣자. 우린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동석이 형은 그런 걸 잘 아니까 불러서 조언을 받자. 이제 형제들은 가족 같은 한동석을 맏형이라 여기며 그를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이 모두 탄원서를 작성해 독구탁을 용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법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이란 세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인데요. 독구탁의 상황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 독수리 술도가는 장미와 독구탁이 넘겨준 주주 지분으로 신라 주조를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석이 말합니다. 두 사람의 지분을 법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수리 술도가 측에서 현재 대량 생산 라인이 필요한데 그걸 갖추려면 신라주조 인수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일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독수리 술도가의 앞날도 더욱 밝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독구탁은 형제들과 광숙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게 됩니다. 독구탁과 장미애는 독구탁의 고향인 경주로 내려갑니다. 신라주조라는 이름도 그가 자신의 뿌리인 경주의 신라 왕조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망을 버리고 삶의 의미,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시골 벌판에서 밀짚 모자를 쓴 독구탁과 장미애가 땀을 흘리며 농사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범수와 셀이 그리고 한이가 다가옵니다. 독구탁은 한이를 보자 얼른 품에 안으며 말합니다. 아우 한이야, 할아버지 너 보고 싶어 눈이 짓무를 뻔했어. 자식 아무리 봐도 우리 셀이 어릴 때랑 똑 닮았단 말이야. 네 사람, 아니 한이까지 다섯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넓은 별판에 정겹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화합으로 해피엔딩을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도 부탁드립니다.